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또 돈을 퍼붓는다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싹 다 죽이겠다는데 저 공장들 이제 진짜 고철 덩어리 되는 거 아니야? 아마 뉴스 헤드라인만 쭉 훑어보신 분들은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숫자를 하나하나 직접 파고 들어보니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에 정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월가의 진짜 큰손들, 이른바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용히 웃으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차분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계인 투자자들은 이 중요한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역대급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투자에서 정보의 격차는 곧 수익의 격차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자들이 보도자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이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최신 사업 보고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의 리포트, 그리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즉 BIS의 실제 규제 문건까지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뒤져서 꼼꼼하게 정리해왔어요.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AI가 챗GPT처럼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직접 일을 처리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시대로 아주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AI의 진짜 연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삼성과 SK가 미국의 살벌한 규제 속에서도 중국 땅에 조 단위 돈을 과감하게 쏟아붓는 데는 단순히 공장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훨씬 더 냉정하고 치밀한 비즈니스 계산이 단단하게 깔려 있어요. 오늘 그 속내를 전부 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같이 가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복잡한 뉴스도 숫자로 보면 진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살벌한 규제 속에서도 중국 공장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어요. 이 숫자 듣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 이 숫자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규제 때문에 사업 접는다는 뉴스가 넘쳐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시안랜드 플래시 공장에만 4,654억 원을 투자했어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67.5%나 증가한 수치예요. 단순히 공장 유지 보수 수준이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죠? 시안 공장이 삼성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삼성 전체 랜드 플래시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중의 핵심 생산 기지예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가동률이 사실상 100%에 근접하는 풀가동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공장 문 닫는다는 뉴스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죠. SK하이닉스는 더 공격적이에요. 중국 우시 디램 공장에 5,810억 원, 다렌랜드 공장에 4,406억 원 합쳐서 중국에만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한 해에 쏟아부었어요. 특히 우시 디램 투자는 전년 대비 무려 102%나 폭증했는데 이건 2022년 인텔이 다렌 공장을 인수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예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도 중국을 포기 못할까요? 생산 비중을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삼성시아는 낸드 전체 물량의 3,040%, SK우시는 디램 전체 생산량의 40%를 담당해요. 다렌까지 합치면 SK낸드 물량의 4,045%가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국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 스마트폰이랑 서버 시장이 같이 마비된다는 소리예요. 중국 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보통 미국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 영어로 VEU 명단에서 우리 기업들을 제외했다고 하니까 이제 장비도 못 들여오고 공장 문 닫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어요. 뉴스 제목만 보면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도 크게 말 안 하는 진짜 반전이 있어요.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 이걸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 상무부 BIS가 삼성과 SK를 VEU에서 제외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정부랑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협상해서 연간 허가제라는 숨구멍을 따냈어요. 1년 동안 들여올 장비 목록을 미리 승인받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삼성은 2026년 한 해 동안
동안 중국 공장에 사용할 미국산 장비 반입에 대해 이미 사전 승인을 확보한 상태예요. 당장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가 지금 조용히 웃고 있는 이유예요. 더 소름 돋는 건 SK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생산 전략이에요. 중국엔 EUV 노광 장비 반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SK는 우시에서 1억, 즉 4세대 10나노급 D램 공정 전환을 이미 완료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미세 회로를 그려야 하는 핵심 단계만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공정은 다시 웨이퍼를 중국 우시로 보내서 마무리하는 생산 이원화 전략을 쓴 거예요. 물류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중국 공장을 최신식으로 돌려서 DDR5 같은 돈 되는 제품을 찍어내겠다는 냉정한 계산이에요.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똑똑한 도서관 사서 수준이었어요. 제가 질문하면 방대한 책장에서 답을 꺼내서 보여주고 끝이에요. 한번 질문하면 한번 답하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앞으로 올 에이전틱 AI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단순히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지시를 받고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만능 개인 비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주말 파티 준비 좀 해줘라고 하면 AI 비서가 메뉴를 짜고 냉장고 재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걸 마트에 직접 주문하고 배달이 오면 확인까지 하는 복잡한 단계를 혼자서 다 처리해요. 중간중간에 스스로 판단하고 수정하면서요. 이 비서가 일을 하려면 책상 위에 서류를 수시로 펼쳐보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 서류를 올려두는 책상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에이전틱 AI는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연산 속도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GPU가 아무리 빠른 슈퍼카라도 도로가 좁으면 막히는 것처럼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보내주지 못하면 전부 꽝이에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HBM과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DDR5 D램이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삼성과 SK가 중국 투자를 늘리는 진짜 이유는 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국 공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2세대 격차 전략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왜 중국 공장에 최신 장비를 전부 다 안 들여놓을까요?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규정 때문이에요. 해외 공장은 국내보다 기술 수준을 약 2세대가량 낮게 유지해야 해요. 삼성 시안 공장은 국내에서 400단 10세대 낸드를 준비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236단 8세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SK 우시는 한국에서 최신 일시 6세대 D램이 성공하는 사이 중국에서는 1억 4세대 양산 체제를 갖추는 방식이에요. 이게 단순히 규제를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국 현지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규제를 피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정말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인 거죠. 두 번째, 99조 원 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이에요.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아직 30% 남짓이에요. 나머지 70%는 여전히 삼성과 SK 없이는 채울 수가 없어요. 특히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국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기업의 메모리가 그들에겐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이자 최고의 선택지예요. 99조 원짜리 시장을 삼성과 SK가 독점해 가깝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세 번째, 데이터 병목 현상 해결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보내주지 못하면 전부 꽝이에요. 특히 에이전틱 AI는 추론이 반복되면서 중간 데이터가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한 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도로의 폭이 넓은 DDR5와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SK가 우시 공장을 DDR5 생산 체제로 전환한 게 다 이런 치밀한 이유에서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시나리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예요. 에이전틱 AI가 스마트폰에도 탑재되면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중국 공장이 삼성과 SK의 핵심 캐시카우가 되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투자한 조 단위 돈이 수십조로 돌아오는 경우예요. 두 번째, 중립적 시나리오예요. 미국이 연간 허가제를 계속 유지하지만 핵심 부품은 계속 막는 상황이에요. 하이브리드 공정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깎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예요. 극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예요.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연간 허가제 자체가 폐지되는 상황이에요.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멈추고
중국 로컬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빼앗기는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에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삼성과 SK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좋은 것만 봐선 절대 안 되죠. 리스크도 반드시 냉정하게 짚어야 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미국 BIS의 변심이에요. 연간 허가제는 매년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해요. 미국이 언제든 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불안한 평화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올해 승인됐다고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의 빠른 추격이에요. CXMT 같은 중국 기업들이 DDRO를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펼치면 저가 시장부터 잠식당할 수 있어요. 기술 격차가 줄어들수록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리스크는 HBM 과열이에요. 지금 모든 투자가 AI용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AI 열풍이 한풀 꺾이면 범용 디램 시장까지 같이 침체될 수 있어요. 한쪽으로 너무 쏠린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삼성과 SK는 이미 다음 슈퍼 사이클을 위한 패를 중국 땅에 단단하게 깔아두고 있어요. 이 흐름을 제대로 읽는 사람과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사이에 나중에 엄청난 결과에 차이가 생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에요. 도입부에서 본론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쏟아냈는데요. 숫자도 나오고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기술 용어도 나오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나온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투자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오늘의 진짜 핵심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거예요. 뉴스 헤드라인과 실제 현실은 달라요. 미국 규제 때문에 삼성이랑 SK 중국 사업 다 망한다는 뉴스가 넘쳐났지만 실제로 두 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 쏟아부은 돈은 1조 5천억 원이 넘었어요. 연간 허가제라는 숨구멍을 따냈고 하이브리드 생산 전략으로 규제를 영리하게 피해가고 있어요. 뉴스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뉴스 제목만 보고 중국 사업 다 끝났네라고 판단해서 주식을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두 기업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중국 공장을 풀가동 체제로 돌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진짜 투자자는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숫자와 전략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이 바로 그 연습이었어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거예요.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 메모리 반도체가 진짜 주인공이 돼요. 챗GPT처럼 질문에 답하는 수준의 AI를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메모리 수요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요. AI 비서가 쉬지 않고 생각하고 움직이려면 데이터를 담아두는 책상, 즉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HBM과 DDRO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 얘기가 아니에요.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그냥 신기한 장난감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상 전체를 바꿔버렸잖아요. 에이전틱 AI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한가운데 삼성과 SK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거예요. 기회는 항상 공포 속에 숨어 있어요. 지금 뉴스만 보면 미중 전쟁이니 관세니 당장 세상이 끝날 것 같죠. 근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진짜 큰 투자 기회는 항상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팔고 나갈 때 찾아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그때 겁없이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크게 웃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뉴스는 온통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중국 사업 다 망했다고 공포에 질려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연간 허가제 획득이라는 실질적인 변화와 의러 공정전환 성공이라는 기술적 진전을 조용히 읽어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 나중에 웃게 될지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잖아요. 공포가 크게 달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를 찾아볼 타이밍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오늘 이야기가 무조건 삼성이랑 SK를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투자는 절대로 한 가지 정보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미국이 연간 허가제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고 중국 로컬 기업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요. AI 열풍이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도 있고요. 이 리스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에요. 아무런 판단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 뉴스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꾸준히 맥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뉴스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해요.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매번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경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조 단위 투자를 하는 건 단순히 공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에이전틱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규제 리스크를 뚫고서라도 가용한 모든 자산을 최신식 무기로 개조해서 다음 슈퍼사이클을 단단하게 준비하겠다는 냉정한 비즈니스 결정이에요. 이 본질 하나만 가슴에 새겨두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본전 뽑은 거예요. 투자는 결국 정보의 싸움이에요. 같은 뉴스를 봐도 누구는 공포를 보고 누구는 기회를 봐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나 깊게 얼마나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삼성과 SK는 이미 다음 판을 위한 패를 중국 땅에 단단하게 깔아두었어요.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사이에 몇 년 뒤에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고 싶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저한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궁금한 종목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보고서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꼭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두시고요. 우리 다 같이 경제 공부하면서 진짜 부자 돼봐요.